무관사 활용 두 번째, 등장 안 시키고 무대로 쓰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흔히 등장 잘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있죠. 볼펜도 좋고 무슨 열쇠, 무슨 숟가락, 손, 입 이런 대상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워낙 일상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등장하는 대상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이런 대상을 등장이 아니라 무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대상인 줄 알았는데 무대였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예문입니다. Go to college. 이 college, 대학교죠. 대학교는 흔히 워낙 많으니까 등장하는 대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college라고 무대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go to the college. 또 여기서는 the college라고 해가지고 대학교를 등장시켰고요. 자, 그래서 she went to college. 그녀는 college, 무대인 대학교로 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녀는 대학교에 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무관사, 무대 감각 없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표현의 의미와 살짝 다른 의미가 만들어진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컬리지를 무대 감각을 살려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가 무대인 그런 대학교에 갔다. 대학교가 무대라는 것이죠. 누구의? she. 그녀의 무대겠죠. she went to college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녀한테 대학교가 무대다. 자, 그렇다면 그 대학교의 주인공은 교수님일까요? 아니죠. 교수님은 이제 대학교의 조연이겠고 대학교의 진정한 주인은 아무래도 학생이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말하자면은 이 그녀가 그 대학교의 학생이라는 뉘앙스가 생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무대가 바로 대학교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녀가 대학에 갔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거나 대학교에 무슨 재학하고 있다거나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잘 만들어지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대학교에 간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컬리지가 무대였기 때문에, 대학이 무대였기 때문에. 반면에 she went to the college. 이제 더로 등장시켰죠. 그렇게 되면 이 표현에서는 컬리지가 그녀의 무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녀는 대학교 학생이 아직 아닌 겁니다. 대신에 to take the admission exam. 그 입학 시험을 치르려고 그 대학교에 그냥 간 겁니다. 아직은 대학교 학생이 아닌 거죠. 네. 컬리지는 그녀의 무대다. 그래서 아마 대학을 다니는 듯. 그 다음에 컬리지는 그녀의 무대가 아님. 아직은 대학 안 다니는 듯. 자, 이런 요 부분이 무관사 활용의 이제 핵심인 거죠. in bed, 그다음에 in the bed. 아주 비슷한 유형의 예문이죠. in bed 하니까 bed, 침대가 무대인 거고요. in the bed 하니까 침대가 무대라기보다는 그냥 등장시키는 침대입니다. My son is in bed. 우리 아들이 무대인 침대 안에 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해석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침대에 있다. 그냥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역시 침대에 무대 감각 없이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 감각을 살려서 해석을 하게 되면 My son is in bed. 무대인 침대 안에 아들이 있다. 자, 침대가 무대라고 했으니까 이 침대라는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본이 잠자는 거죠. 침대니까.
그러라 그러면은 침대인 무대, 무대인 침대. 그렇다면 아마 무슨 뭐 잠자리, 뭐 꿈나라, 뭐 이런 무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침대가 무대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표현은 우리 아들이 침대를 무대로 하는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아들이 꿈나라에 간 거예요. 아들이 잠자리에 들어있다. 근데 my son is rolling in the bed. 우리 아들이 뒹굴고 있어요. 어디서? the bed. 그 침대에서. 이건 등장했으니까 무대 감각이 그냥 없죠. 그냥 그 침대가 등장합니다. 우리 아들이 침대에서 그냥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러고 있다. 뒤척이고 있다. 뭐 이런 표현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는 그의 무대. 그러니까 꿈나라로 들어간 듯. 그 다음에 베드는 그의 무대가 아님. 그러니까 꿈나라 아님. 뭐 이런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feel at home. 이 표현은 익숙한 표현이죠. 이 표현 역시. 여기서 키포인트는 물론 home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배우는 사람이 home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는데요. home sweet home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home 하게 되면은 영어민들의 그 마음과 의식 안에 아주 깊은 인상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홈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집이니, 가정이니, 이렇게 부르지만, 그 집과 가정에 대한 그 인상은 아주 크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 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집에서 내가 엑스트라 정도의 역할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서 내가 엑스트라가 될 리가 없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조연이 될 리도 없는 거고요. 당연히도 우리 집에서는 나는 주연입니다. 주인공인 거죠. 말하자면 이 홈이란 거는 우리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있어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최고의 무대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홈을 어나 더 같은 관사 없이 지금처럼 at home 이런 식으로 무대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그 감각, 그런 뉘앙스를 엄청 잘 일으켜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feel at home 하게 되면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냥 집이 아니고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을 at하고 딱 맞닥뜨렸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느껴진다. 그런 표현이 feel at home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그냥 편하게 느낀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법을 배웠었죠. 근데 이제는 이 무관사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표현 속에서 영어민들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느끼면서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 사용하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관사 원리를 배웠으니까요. I feel more at home in America. 나는 말이야, more at home. 더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 어디에서? In America. 미국에 가 있을 때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리얼하게 와닿는 게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from hand to mouth. 입으로부터 입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무관사의 감각 없이 그냥 해석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죠. 이 핸드가 무관사고 마우스도 무관사니까 여기에는 무관사다운 의미 감각을 실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영어민들의 이 표현 속에서 영어민들의 의미 감각을 놓치지 않겠다. 핸드가 무관사라. 손이 무관사니까 말하자면 손이 무대가 된다는 건데요. 근데 무대가 됐다는 얘기는 손 하면은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어떤 일이나 대상이나 뭔가 있을 거예요. 손으로 뭔가
뭐 잡고서 뭐 뭔가를 다룬다거나 또는 손으로 뭔가를 움켜쥔다거나 아마 이런 상황들이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 무관사요 활용할 때 예컨대 홈 같은 경우에는 홈 하면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공간 무대, 편안함을 느끼는 이 공간, 편안함을 느끼는 무대 이렇게 느꼈듯이 또는 in bed라고 했을 때 침대 하면은 연상되는 어떤 그 무대, 이 침대가 무대인 어떤 그런 공간. 그러니까 침대라는 이 어떤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라는 느낌, 잠자리라는 의미로다가 이제 의미가 개념화되잖아요. 그리고 컬리지라고 했을 때도 대학을 무대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적인 의미로 탈바꿈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손 하면은 손이 무관사가 되면 손이 무대가 되는 곳이니까 손이 무대가 되려면 뭐 손 가지고 놀리는 어떤 공간, 또 손 가지고 뭔가 움켜쥐는 어떤 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손이 무대다운 감각으로 의미가 마음속에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요게 오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마우스도 마찬가지죠. 입하면 너무 쉽게 등장하는 대상인데 무관사로 사용했으니까 입이 무대라는 것이고, 말하자면 입을 무대로 사용하는 어떤 뭐랄까 그런 공간, 그런 무대로 생각하니까 입하면 연상이 되는 뭐랄까 뭔가 말을 하는 뭔가 역할 또는 입으로 뭔가를 먹는 역할, 뭐 이런 역할들이 있는 무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손과 입, hand와 mouse가 짝을 이뤄서 사용됐기 때문에 from hand to mouse라고 하니까 뭔가 손으로 움켜쥐는 그런 공간에서 자 마우스 그래가지고 움켜져서 입으로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손으로 움켜져서 입으로 집어넣는 어떤 그런 공간, 그런 무대가 이제 그려진다는 거죠. from hand to mouth, from the hand to the mouth,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했을 때 한번 실제 예문을 한번 보죠. They lived from hand to mouth. 그들은 살았는데요. from hand to mouth로 살았어요. 그러면 손으로 움켜쥐면요 입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이 삶을 살았어요. 언제? During the Great Depression. 미국 대공황 때에, 대공황 시절에 They lived from hand to mouth during the Great Depression. 그래서 from hand to mouth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다 먹을 걸 움켜쥐면은 바로 입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마 모르긴 해도 배를 굽는, 배가 고픈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국 대공황 때는 사람들이 배를 골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한국말로 배를 굽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 배를 골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예문 learn by heart. 우리 이제 heart가 뭔지 알죠? 우리 마음, 이 하트 표시 있잖아요. 그 하트인데 보통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연상되면서 실물 등장을 잘할 것 같은데 하트 표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the heart 또는 a heart가 아니라 그냥 heart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무관사를 썼어요. 말하자면은 무대라는 거죠. 하트가 무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트가 무대가 될 만한 그런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뭐 가슴에 사랑이 있는 공간, 아니면은 깊은 가슴 있잖아요. 가슴 깊이 할 때 뭔가 깊이가 있는 뭐랄까 내 본심 깊이가 있는 아주 깊이 마음속으로 들어온 그런 공간, 그런 무대를 의미하는 그런 용도 정도로 이 하트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earn by heart 하니까 그렇게 깊이 마음 깊이 들어오는 그런 곳 옆까지 이제 learn, 배움이 들어왔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배움이 마음 깊이 들어온 그런 표현. They have learned. 그들이 배우는 경험을 얻었는데요. The lesson of life. 삶의 레슨을 배우는 경험을 얻었어요. By heart. 그래가지고 삶의 교훈이 가슴 깊이
깊이 가까이에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뭐 이 삶의 교훈이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왔냐면 가슴 깊이 이제 들어왔다. 아주 제대로 아주 진하게 잘 배웠다. 이제 그런 느낌이, 그런 뉘앙스가, 그런 의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지나는 길에 참고로 The Lesson of Life 이 표현 속에 있죠. 이 표현 감각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The Lesson은 이 더로 등장된 거고요. Life는 무관사로 무대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Life, 삶의 무대 위로 The Lesson, 교훈이 등장했던 겁니다. 삶의 무대에서 교훈이 등장한 거, 이 표현이 The Lesson of Life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삶의 교훈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영어의 원어민들 마음속에서는 그냥 삶의 교훈이다 라는 그런 느낌보다 뭔가 모르게 좀 더 아마 무의식 내지는 잠재의식 속에 뭔가 다가오는 뭔가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삶의 무대 속에서 교훈이 등장하는, 삶의 무대 속에서 교훈을 얻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영어민들의 마음 어딘가에 미세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관사의 힘, 어떤지, 무관사가 이 하나의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뭔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저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이 마지막 예문 keep track of. 트랙이라는 거 잘 아시죠? 육상 경기할 때 하는 이제 400m 트랙, 이 트랙이라 그러죠. 바로 그 트랙인데요. 이 트랙이 여기서 무관사로 사용됐어요. 말하자면 트랙이 무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트랙 400m 더 트랙이라 그러면 뭐 운동장에 있는 그 트랙이 그려지는데 그냥 무관사 트랙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 트랙하면 연상되는 어떤 공간,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그려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막 달릴 수 있는,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트랙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말하자면 킵하라는 얘기예요. 무대를 잘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vital events,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은요, are being checked. 체크가 되고 있고요. and 그리고 kept track of. 그래서 잘 따라지는 그런 무대 속에다가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랙이라는 짜라지는 이 무대 위에로 바이틀 이벤트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살아있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바이틀 이벤트들이 잘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무대에 등장했으니까 뭐 따라서 추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느낌 아주 잘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등장을 안 시키고 무대로 쓰자. 그래서 등장을 흔히 아주 잘하는 뭐 그런 익숙한 대상들인데 이런 대상들을 무대로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